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파트너 메타투자자문의 송준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30일인데요.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올려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동방 말씀드릴 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좀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작에 이날에 진작 손절을 하셨어야 되고, 못하셨다면 다음날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날 사실 고가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 구간에서 행동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짧게만 보는데 이 긴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미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절을 하시고 좀 빠른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 손절을 못 하셨다면 사실 단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 원칙이 안 세워져 있는데 나는 단기 트레이더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매매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타일이나 그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매매할 때 이런 원칙들을 꼭 세워놓고 어떤 구간에 왔을 때 손절을 꼭 하는 그런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종목 볼까요? 오늘은 제가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어요. 국전약품 어떤 종목이냐면요,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으로 엮여있고 또 2차전지 그 전해액 쪽으로 두 개가 엮여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인데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오전 전까지는 엄청나게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10% 이상도 올라가다가 9시 14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더 크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까지 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오늘의 거래량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악재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정도의 거래량, 요 정도의 거래량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악재성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매물이 나왔다,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하락은 악재 출현보다는 수익 실현의 매물이 나온 거다. 왜? 거래량이 크게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BNC예요. 한국BNC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한국BNC가 어떤 구간이었었냐면 딱 이 구간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월 30일 날. 두 달 전에 말씀드리면서 당시에는 이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 사셨어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털어내고 절반 정도는 지켜봐라. 왜냐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근데 왜 절반 정도 털어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정도로 크게 급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 쭉쭉쭉 잘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내가 고점이니까 다 털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가 아프셨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들고 가셨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아직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한국BNC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국전약품이나 한국BNC나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동반을 안 했어요. 한국BNC도.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공포감을 얻고 있는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분은 68,000원 이상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30%가량 손실 구간을 보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 만약에 이때쯤 들어갔어요. 한 목요일쯤 들어가서 내가 5만원대쯤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래서 매매의 어떤 그 구간에 따라서 언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할 텐데, 오늘은 국전약품을 말씀드릴 거니까 우선 국전약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BNC를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한국 BNC의 동향에 따라서 국전약품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명실상부 지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그 대장주기 때문에 한국 BNC가 떨어지면 국전약품도 떨어질 거고요. 한국 BNC가 올라가면 국전약품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개별 종목의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근데 한국 BNC는 제가 당시에 커버를 할 때 대만에서 그 FDA 승인이 났었다, 긴급 승인이 났었다, 그 확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요. 확정적인 부분은 아직 없기는 한데, 국전약품은 지금 샤페론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샤페론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이라는 치료제에 유럽 임상 이상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었다. 20일날. 그 누세핀 주사제를 투여해서 진행을 했고, 뭐 용량에 비례해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BNC랑은 조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전약품은 최근에 그 한국 BNC보다 조금 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한국 BNC보다 조금 더 상승세를 더 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2차전지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제가 2차전지에도 엮여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전약품 2차전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충청신문인데, 국전약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본산업단지 내에 이 정도의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원료와 그 신약 원료 등 원료의약품 사업과 2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등 전자소재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대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겹쳐서 조금 더 상승세를 그 한국 BNC보다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뭐 크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 수준의 악재의 뉴스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들고 가실 수가 있냐라고 여쭤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그거예요. 투자자분들마다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은 아무리 악재가 터지지가 않아도 오늘 이런 구간이었으면 그냥 짧게라도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와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겠죠. 계속 이제 선을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을 잡아놓고, 내가 이 구간까지 왔을 때 계속해서 나는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동일한 그 종목이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확립이 꼭 성립이 되셨을 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국전약품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어차피 이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길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바이오 종목들의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네,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6,700원 하던 게 첫 번째 시세를 줬을 때가 18,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쭉 하락을 하고, 이 정도의 기간, 한 3개월의 기간 동안 또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시세를 더 크게 줬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6,000원대 기준에서 봤을 때는 5배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조정을 줬었죠. 하락하는 이 조정의 구간이 거의 1년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더 큰 시세를 줬죠. 이렇게 바이오니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 구간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보면, 이때도 큰 하락을 줬던 이 구간을 보면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악재가 터지지 않은 그 시세 수익 실현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간적인 이런 그 구간이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전약품을 기대감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의 기간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3개월에서 뭐 1년 이 정도를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전제가 있죠. 코로나 치료제가 개별 이슈가, 이 국전약품에 대한 이 개별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기간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쯤 나올까요? 이거를 여쭤보시면 정확히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부자분들밖에 없을 거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관련된 이 이슈가 이번 연도 7월 20일이었잖아요. 2상부터 3상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 거냐 이렇게 좀 보면은, 보통 그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커버를 할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매물 출현이 또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어제 샀던 물량 이상으로 다 매물을 내놨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이렇게 크게 매수했던 그런 이력은 없어요. 외국인들은 최근 한 2주 동안 샀던 물량을 다 내놓은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내를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문 투자자고 시장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고 위기 관리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을 했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전약품 포인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데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놓고 짧게 수익을 못 내다가 물리면 장기 투자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대1 제도권 자문사이기 때문에, 제도권 자문사는 1대1 종목 상담이나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아니면 개별 종목, 들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이 가능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나는 어떤 투자자인지는 잘 아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봐달라,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드리고,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채널이 있으니까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채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전약품 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 이전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특징주라는 재생 목록을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들에 대해서 뭐 적중률이 이 사람이 얼마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급등하고 있는 특징주나 급락하고 있는 특징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9월 30일 방송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